다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파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4.0 시대다. 또한 네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갖가지 이름을 지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가상현실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세상의 방향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동시켜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태균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0세 시대의 인생 대반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토인비는 인류의 발전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대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변화는 가히 속수무책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변화의 충격이 그야말로 무섭기 짝이 없고 또 변화의 답이 책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1세기 우리가 겪는 환경 변화는 그야말로 습격 수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흔들리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를 추스리고 대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인생 대반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미래 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두 장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이안 아이바조프스키라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9번째 파도라는 그림입니다. 흉용하는 파도가 넘실대고 있고 그 위에서 그 뗏목에 살아남은 몇 명의 선원들이 그야말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먼 바다 뒤에는 또 한 파도가 거대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다음에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9번째 파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9번째 파도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인 제리코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그야말로 난파된 선원들이 그야말로 조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그야말로 배 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절체절명 속에서 고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심지어는 자세히 보면은 아주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동료의 그 시체 인육을 먹어가면서 생존해야 했던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드린 이 두 가지의 그림,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번째 파도, 우리에게도 거대한 파도가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할 경우에 마치 이 뗏목의 사람들처럼 엄청난 충격과 생존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림 속의 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는 현재 몇 번째 파도를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파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파도까지는 익히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토플러는 일찍이 제3의 물결이라는 미래학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다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파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4.0 시대다. 또한 네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갖가지 이름을 지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 파도의 성격을 어떠한 성격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에도 네 종류의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력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미묘한 변화를 캐치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관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야입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얼마나 더 폭넓게,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 그야말로 해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시야를 보통 얘기합니다. 시력도 좋고 시야도 좋다면 우리는 눈이 2.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보통 우리가 동일한 어떤 피사체를 본다든가 세상의 현상을 본다든가 할 때 대개는 비슷하게 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각도로 그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봄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사회에 그러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그 애플 광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 말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사물을 다르게 보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또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각까지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눈이 3.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선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력이라든가 시야라든가 시각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눈입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탄생한 이후 또는 더 나아가서 우주가 시작한 이후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를 영어로 core 또는 essen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네 가지 변하는 것들 가운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포착하는 눈, 이것을 우리는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파도가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네 가지 눈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미래가 똑바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눈, 시력, 시야, 시각, 시선, 이 네 가지 눈을 가지고 미래를 한번 저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참으로 작년 9월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대한민국의 어떤 한류랄까 또는 우리 무비에 아주 격을 높인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게 넷플릭스에서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습니다. 그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영화 하나를 만들면은 허리우드에서 개봉을 하고 해외에서 몇 군데 개봉을 해야 그래도 뭐 몇 천만이 볼지 못 볼지 했던 건데, 지금은 한번 개봉을 하고 영화가 상영되면은요, 전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수억 명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도 받고 아카데미에 입상도 하고 골든 글로브에 우리가 수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부터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 중에서 미래가 초연결 사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초연결 사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뜻도 한번 들으면 뭐 세게 연결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어느 누구도 소멸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것이고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인류 역사상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인대인,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인대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물대인,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고, 물대물, 사물과 사물이 모두 다 연결되어서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과 연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예전부터요? 아닙니다. 최근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뭐 한 5년 전부터 자주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 네 번째 파도를 설명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공지능 또는 로봇,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무슨 AR, VR, 3D 프린터, 무슨 드론, 뭐 하다못해 블록체인, 비트코인, 5G, 뭐 나노, 게놈, 또 뭐 있습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NFT,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인터넷만 치면 그냥 거의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현재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보면, 한번 정리해 보면 총 24가지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야들이 지금 현재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다른 용어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말이 제일 쉬우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미래에 서로 예전에는 다 개별적으로 산업이 일어나다가 4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이 서로 융복합이라는 말, 서로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고, 또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서로 막 떡이 되어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파도가 되는데, 그 중심에 최근에 뭐가 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혁명을 현재 이끌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럼 미국의 전역이 그렇습니까? 미국 중에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 가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말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밤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을 두려워한다. 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낮과 밤이 있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도 당연히 밤이 있죠. 그렇지만 실리콘밸리는 왜 밤을 두려워하는가? 이곳이 밤이지만 지구의 반대편은 대낮이 될 텐데 거기서 누군가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지금 실리콘밸리가 모험심과 저돌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큰 시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인 스피릿, 정신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 우리한테는 매우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경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주 선진국에서 하는, 선진 기업에서 하는, 선진의 누군가가 하는 것을 빨리 따라하고 조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리콘밸리는 뭡니까? 남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기업에서는 first mover냐, fast follower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추격자냐, 선도자냐,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앞으로는 우리가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하지 않는 생각, 남이 하지 않는 각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면 세상이 메타버스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신랄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페이스북의 그 젊은 CEO 저커버그가 작년에 이름을 메타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는 오히려 이 저커버그 같은 친구가 누굽니까? 그 실리콘밸리의 아주 그 중앙에서 키워온 대표적인 CEO 아닙니까? 미래 사회를 미리 남들보다 먼저 보고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과 가상이 중첩되어서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삶, 가상적인 삶이 양분화되면서 일상생활이 분절되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삶,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삶 하고 점점 파편화되는 사회 구조로 이동하는 것을 메타버스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의 삶을 주로 이분법적인 생활, 가치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상이고 또 하나는 현실 세계입니다. 이거는 동양과 서양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하여간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그 단순한 이상과 현실 세계 이외에 세 번째, 네 번째의 사회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잠들면 나타나는 꿈의 세계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부분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뇌에 관한 연구가 가속화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가상현실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건 분명히 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져질 수도 없고 이런 3차원의 세계가 아닌 건 분명한데요. 우리가 패널이라든가 PC의 핸드폰이라든가 TV의 화면을 통해서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또 다른 세계가 실제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3차원 공간에서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뭐를 합니까?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또 뭐를 합니까? 게임, 특히 젊은이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고 공연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거기서 공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공연을 즐깁니다.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2천만 명을 동시에
한 공연에 참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공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습 공간이 되고 거기서 또 부동산도 투자하기도 하고 NFT 투자가 일어나는 투자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친교도 맺고 거기서 또 친구도 사귀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내가 되고 싶은 일종의 여러 가지 자아를 만들어서 나는 이런 캐릭터로 살고 싶어. 그러면 한 2시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난 또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실제 앞으로 세계는 뭐예요? 여러 가지 캐릭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려운 말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우리가 나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양태의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산업은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는요. 중후장대라고 해서 큰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잡아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이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큰 대형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박단소라는 아주 작으면서도 스피디한 산업들이 발달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3.0 사업으로 아주 오리지널, 아주 남들과 다른 창조적인 상품들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게 미감 유창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뷰티 산업, 감성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산업, 게임 산업, 컨텐트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현재도 이게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미래는 네 번째 파도가 어떤 산업이 오겠습니까? 초탈무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실을 넘어서는 비즈니스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전에는요, 진짜가 가짜를 잡아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과 짝퉁의 시비였습니다. 짝퉁은 우리가 생각하면 뭡니까? 아주 잘 만들고 품질이 좋아도 가짜기 때문에 가격이 싸죠. 이게 오리지널이다, 브랜드다 이러면 비쌉니다. 왜? 진짜가 가짜를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실제로 이 리얼리티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쪽에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막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 사회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도 끊임없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났냐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처음에 크레이지 아주 미쳤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걸 우리는 상상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 진짜 공상이나 몽상이 아니고 그거 이론적으로 가능해 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론가입니다. 철학자들도 그렇고 이론가들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그게 이론이 아니야. 실제로 그게 실질적으로도 이게 만들 수 있어 하는 그래갖고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발명가입니다. 발명가 이후에 가만히 네 번째 사람이 있다가 저건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은 이거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업가 또는 사업가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네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왕 만들어진 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요렇게밖에 못 만들어.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하는 혁신가. 이 5종류의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소수자인데 그 새로운 문명과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5종류의 사람이 되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해야 뭡니까?
역사의 희생자, 문명의 희생자, 이 사회의 루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 딱 비유 하나 동물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종류의 동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치타입니다. 아프리카의 치타. 아주 동물의 왕국 같은데 너무나 주인공으로 잘 나오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토끼입니다. 자, 20세기와 21세기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는 한마디로 치타의 시대였습니다. 치타의 상징은 뭡니까? 전 세계의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스피드가요, 우리가 고속도로의 스피드의 가장 빠른 속도 정도를 갑니다. 110km 정도를 달리는 것이 치타의 속도입니다.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만큼 치타는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는 뭐의 시대였습니까? 스피드의 시대였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려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갖고 성공했습니까? 빨리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했는데 21세기 새로운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타보다 토끼 같은 능력이 중요합니다. 토끼도 빨라요. 그렇지만 치타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에서 치타가 토끼를 잘 못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속도도 훨씬 더 빠른데 토끼는요, 스피드는 치타보다 빠르지 않지만 기민성, 기동력, 민첩함, 이게 치타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방향 선회 능력이 치타보다 월등합니다. 한쪽으로 쭉 가다가 치타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속도를 90도로 확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치타는 가던 관성이 있어서 끼익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쫓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토끼는 또 달려가죠. 그래서 거의 다 쫓아가면은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이거를 요즘 잘 쓰는 말로 뭐 기업이라든가 아주 뭐 선진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영어 단어 중에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agile이라는 A-G-I-L-E, 잘 안 쓰지만 지금 세상에서 이 단어가 엄청 많이 씁니다. 스피드라는 단어보다 agile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스피드는 무슨 뜻? 둘 다 속도에 관한 겁니다. 스피드는 뭡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남들보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능력. 이건 스피드입니다. 에자일은 뭡니까? 남들이 다 동쪽으로 갈 때 서쪽에 답이 있을 때 서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향 선회 능력.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연결 사회고 그 중심에는 메타버스 사회라는 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지도자나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사는 평범하지만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눈여겨봤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세상의 방향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